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191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궁합에서 중요한 남녀 바람기를 살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남녀 궁합을 볼 때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남녀 각각 사주에 있는 이성 배우자운이 어떤지, 그리고 성격이 어떤지, 속궁합은 어떤지 여러 가지를 살피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죠. 바람기죠. 이 바람기가 있게 되면은 궁합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죠. 또 관계를 유지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궁합을 볼 때 바람기가 있는 사주를 잘 살펴서 궁합을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바람기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성을 밝히게 돼 있겠죠. 그래서 소위 흘리고 다닌다, 틈을 주고 다닌다, 이런 말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남녀 궁합에서 중요한 바람기가 있는 사주팔자는 어떤 사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주팔자에 남자는 재성이 혼잡된 경우, 여자는 관성이 혼잡된 경우 바람기가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남자 사주팔자에 재성은 여자죠. 여자가 혼잡되어 있다. 여기저기 여자가 있다. 여자가 많기 때문에 여자를 밝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주팔자에 여자가 재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기가 있는 거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관성이 남자이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남자가 많다. 여기저기 남자가 많기 때문에 내 남자가 많은 형상으로 바로 바람기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사주팔자에 도화살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화개살이 많은 경우도 바로 바람기가 있겠습니다. 바람기 하면은 도화살과 화개살이 대표적인 살이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도화살과 화개살이 많은 경우에도 바람기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기운이 많은 경우입니다. 물기운은 색정을 말하죠. 그래서 물기운이 많은 경우 색정이 있어서 바람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기운만 많다 해서 무조건 바람기가 있는 게 아니라, 물기운이 많으면서 재성이 혼잡됐다든가 관성이 혼잡됐다든가 사주에 도화살과 화개살이 많으면서 물기운이 많다든가 이런 경우에 작용력이 크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사주팔자가 너무 신약한 경우입니다. 사주팔자가 신약하게 되면 의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 남자가 또 웬만한 여자가 유혹을 하게 되면은 의지하고 싶어서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신약하다 보면 거절할 능력이 없어요. 상대가 유혹을 하게 되면 거절을 못하고 바로 사귀게 되고, 그렇게 바람기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팔자가 너무 신약한 경우에도 바람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합이 많은 경우에도 바람기가 있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팔자를 보면서 어떤 사주가 바람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팔자를 볼까요? 기운년, 무진월, 갑자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그러려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이 물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잡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 월지, 진토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일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진토 안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자, 그러면은 나와 있는 내편은 유일하게 자수 하나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해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진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시지에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 작은 흙, 시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네요. 그리고 월간의 무토, 월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사화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을 찾아봐야 되겠죠. 쇠죠. 쇠는 연지의 유금, 작은 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사화, 시지, 사화안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서화 큰 불, 그 다음에 기토 작은 흙, 무토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유금 작은 쇠까지. 내 편이라고는 자수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러면 영신은 뭔가요? 유일하게 나한테 힘을 주는 자수가 영신이 되겠죠. 자수 영신이 되고,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운에서도 큰 물, 임수나 해수가 오면은 좋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일간의 힘을 보태준다고 간목이나 임목이나 이렇게 비겁이 오게 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일간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사화를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나무는 운에서 오게 되면. 그래서 상대편 내 힘을 빼가 놓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일간에게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희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수, 해수, 큰 물이 희신이 되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일간이 간목이죠. 간목의 남자분이시고 재성이 뭔가요? 흙이죠. 흙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기토, 무토, 진토, 사환의 무토까지. 그러니 바로 흙이 재성인 흙이 여기 산재해 있어서 재성 혼잡이 됐습니다. 그러니 바람기가 있네요. 자, 그리고 사주를 보면은 재성 혼잡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주에 흙기운이 재성이지만은 이게 전부 화개살로 잡혀 있네요. 흙기운은 전부 화개살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지지에만 있는 흙을 화개살로 보지 마시고 천간에 있는 흙들도 화개살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개살도 상당히 산재해 있어서 바람기가 있고, 또 사주에 보면 유금과 자수가 보이죠. 이게 뭔가요? 바로 도화살이죠. 도화살도 은근히 많다는 얘기죠. 자오, 묘유가 다 도화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개살, 도화살이 발달해서 바람기가 있는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팔자가 약하죠. 약하니 거절 능력도 없고 상대방이 유혹하면은 금방 이렇게 의지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이런 것도 바람기에 한몫을 하는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남자분으로서 재성혼잡, 그 다음에 도화, 화개, 이 화개살이 있어서 바람기가 있고, 그리고 신약한 사주로 거절 능력이 없어서 바람기가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주팔자가 바로 바람기가 있는 남자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주팔자도 보자고요. 경자년, 기축월, 개축일, 임술시에 태어나신 이번에는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도 일단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보자고요. 그러려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내 편부터요.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에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축토안의 개수, 그 다음에 일지, 축토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에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 일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 시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이라고는 자수 작은 물,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경금 이렇게 있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후에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식상인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역시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시지, 술토지장간에 정화, 조그마한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기토,
월지의 축토, 일지의 축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자, 상대편의 세력도 제법 있죠. 기토, 축토, 작은 흙,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까지. 자,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사주의 물기운도 은근하죠. 지장간까지. 자, 그렇지만 이 술토가 큰 물, 임수를 제압하죠. 이 흙들은 어떤가요? 물을 품은 흙이지만은 큰 쇠가 있기 때문에 토생금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국수가 바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물기운이 흙기운에게 약간 밀리는 형국입니다. 약간 약한 사주가 되네요. 자, 용신은 그래서 임수가 되겠습니다. 임수가 없게 되면은 사주가 많이 약해져 버리죠. 이 흙들이 은근히 강해서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희신은 뭔가요? 자, 희신은 이 사주팔자를 보면은 삼상격 세 가지 오행으로 됐는데 삼상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쇠하고 물, 흙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삼상격 사주인데 삼상격이 못 이루어진 이유가 이 쇠가 위치가 잘못되어 있죠. 토생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토국수로 들어가 버리죠. 흙들이.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삼상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삼상격이 이루어졌다가 운에서 큰 쇠가 오게 되면 경금이나 신금이 오게 되면 삼상격을 이루게 됩니다. 운에서 오게 되면 이 흙들이 전부 큰 흙까지 합쳐서 쇠를 생하고 쇠는 물을 생하는 그런 형국으로 해서 토생금, 금생수,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는 삼상격을 이루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희신으로 큰 쇠가 와서 삼상격을 얻을 때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세 가지 오행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상승이 안 되고 상극을 이루게 있어서 현재는 삼상격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흙들도 작은 흙이라 토생금이 안 되고 금생수도 안 되죠. 이 큰 쇠가 물기운을 생하더라도 금다수탁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술토는 또 물을 막아버리고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운에서 큰 쇠가 들어오면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는 삼상격이 되는 사주팔자가 돼서 이 신호는 큰 쇠가 올 때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삼상격을 이루기 때문에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에 보면은 이분 사주팔자에 보면은 흙기운이 제법 많죠. 그죠? 이게 뭡니까? 관성이죠. 여자분 관성이면 이성 배우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흙기운이 제법 이렇게 많다 보니까 관성 혼잡이 됐네요. 그러니 바람기가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흙들이 뭔가요? 바로 화개살이라고 그랬죠. 화개살도 은근히 강합니다. 그러니 바람기가 있고 또 사주팔자가 어떻습니까? 물기운이 제법 있죠. 임수 큰 물, 개수 작은 물, 자수 작은 물, 축토 안의 개수, 축토 안의 개수. 그래서 이 물기운도 있어가지고 이런 바람기에 한몫을 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물기운이 많으면 색정이 좀 있는 사주팔자라 바로 바람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종합해 보면은 사주팔자가 관성이 혼잡돼 있고 흙이 여기저기 위치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흙들이 화개살이라는 얘기죠. 화개살은 바람기하고 연관이 있죠. 화개살, 관성 혼잡, 그 다음에 화개살, 그 다음에 물기운이 은근히 강해가지고 색정도 있는 그런 사주팔자다 보니까 바람기가 있는 여자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궁합을 볼 때 남녀 사주팔자에 바람기가 있는 사주팔자를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